요즘 유튜브에 보면 해외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이커머스에서 매출이 나온다는 분들이 대부분 본인만의 스킬, 차별화를 둬야 매출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자, 그런데 저희 유튜브에 출연하신 분들도 인터뷰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다 각자만의 무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차별화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차별화를 어떻게 우리가 따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에 두 청년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택시를 잡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말레이시아는 교통체증이 되게 심각한 상태였고, 택시를 잡기 위해서 휴대폰으로 잡는 게 아니라 직접 도로에 나가서 택시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택시를 잡는다 한들 요금이 정말 바가지로 씌이는 그런 말레이시아 택시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말레이시아에서 택시 앱을 하나 내놓습니다. 이 택시 앱은 2012년도에 세상에 나온 택시 회사고요. 지금 우리가 아는 카카오 택시처럼 택시를 잡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어플을 만들고 나서 되게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출시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어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광고를 한다 해도 실제 사용에는 되게 불편해서 이 어플이 처음에 흥하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택시 어플이 됐어요. 바로 그랩이라는 회사인데요. 서양의 기술 회사인 우버라는 회사도 물리칠 정도로 되게 큰 시장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랩이 어떻게 이런 우버를 물리치고 사업을 펼쳐나가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하다 보면 구매 대행이나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차별화 두는 법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청년들이 어플을 내놓고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자 가장 먼저 했던 거는 구글 광고나 앱스토어 광고가 아니라 그냥 현장에 가서 발로 뛰면서 고객들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택시 기사도 만나고 승객도 만나고 택시 회사를 만나보니까 그냥 컴퓨터로 개발하면서 알 수 있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택시 기사들은 스마트폰을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고, 구입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조차도 못 느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이 어플을 사용하려고 해도 대부분 현금 결제를 선호했기 때문에 그 또한 어플의 개선 사항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창업자들은 택시 기사에게 휴대폰, 스마트폰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제 방식도 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결제를 하기 쉽게끔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이나 택시의 이제 그랩이라는 로고 자체를 많이 띄어서 말레이시아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도와 인지도를 차근차근하게 쌓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청년의 현장에서 발견한 불편함과 그리고 실제 고객인 승객과 택시기사, 택시 회사랑 대화를 하면서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두 청년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말레이시아 현지화에 성공을 하였고, 이들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도 계속해서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동남아시아 전체 시장을 그랩으로 배달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재 점유율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업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어플에서 쓰는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랩, 이런 곳은 정말 IT 회사, 개발자들이 이 회사를 다 만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지금 거대한 기업들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프라인에서 발로 뛰면서 고객들을 만나면서 보지 못한 시장을 캐치했다는 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구매대행 안에서도 이 그랩의 초창기 창업자의 시절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구매대행에서 수영장 사다리를 반복해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팔리니까 왜 반복적으로 팔리지 하면서 고객이랑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주소지도 자세히 관찰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일반인들이 주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소를 보니까 펜션인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자, 주문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주소는 그냥 번지수만 기재되어 있거나 도로명 주소만 나오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상호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로드뷰로 찾아보면 실제로 어떤 영업장인지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자, 화면을 보시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주소로 주문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카카오맵에서 실제로 검색을 하면요, 어떤 주소가 나오는데 지도로 봤을 때 이게 그냥 일반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저는 로드뷰를 통해서 여기가 실제 뭘 하는 곳인지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로드뷰로 보면 여기가 그냥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이런 펜션이구나, 펜션 안에 수영장이 있구나, 여기서 쓰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직접 주소를 쳐보면 펜션을 또 찾을 수 있고요. 펜션에서 수영장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대부분 셀러분들은 고객 전화를 받아라고 해서 그 전화를 받고 그냥 여기서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 정도까지만 하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펜션 고객분들이랑 통화를 할 때 조금 더 물어봅니다.
아, 사장님 여기 수영장에 사다리가 왜 필요하신지요? 뭐 그렇게 물어보다 보면 수영장에 있는 이 사다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부식되기도 하고 또 흔들거려서 못 쓰는 경우도 많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부식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갈아줘야 되는 곳이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펜션이라면 모두 다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겠다라고 이제 캐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펜션 사장님들이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대화를 해보니까 펜션 사장님들이 이제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판매자와 연락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신뢰가는 판매자인지 항상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먼저 신뢰도 있게끔 고객한테 다가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표적으로 차별화 두는 방법 한 가지는 우리가 고객분들을 먼저 발굴하고 신뢰도 있게 다가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고객이 어디 있는지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펜션을 가진 업주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고객분들을 찾았으면 내가 어떻게 신뢰도 있게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인 고객들을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펜션을 예시로 들었지만 사실 펜션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군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일을 재배하시는 뭐 과수원, 이런 곳도 이제 카카오맵에서 찾아보면 되게 많은 곳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카카오맵을 켜서 여기에 이제 펜션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영장 펜션이라고 치셔도 카카오맵에서 많은 결과물이 나와요. 2600개의 결과물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엑셀을 하나 켜가지고 이제 펜션 리스트라고 작성을 합니다. 자, 상호명,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이트 주소, 특징, 이런 것들을 메모할 것들을 기재를 해 놓으세요. 자, 여기서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들고 와야 될지는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저는 수영장 펜션 이런 곳을 들어가시면요, 상세보기라고 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 펜션에 태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족 펜션, 물놀이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는 수영장 펜션이라는 곳을 세분화시켜서 여기만 공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수영장 펜션이라고 태그 걸린 곳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펜션이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당연히 여기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여행하는 느낌을 좀 한번 받아보고요, 수영장이 있는지 또 여기에 어떤 물품이 있는지를 그냥 눈으로 한번 익혀보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있는 야외 벤치나 의자나 이런 것들 사실 다 우리가 팔 수 있는 상품들이기도 해요. 수영장에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일 하단에 가시면 이메일 주소랑 연락처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예약 자체를 외주업체에 맡기거나 이제 정보를 노출 안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얼른 문 닫고 다음 스텝으로 밟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홈페이지가 있는 것만 여러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메일이 없다면 여기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명함이나 이제 문자로 인사를 드리는 것도 괜찮겠죠. 물론 이제 광고에 대한 규칙은 지키셔야 됩니다. 자, 여기 제일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이메일 주소랑 업장 연락처 같은 것도 대부분 개인 휴대폰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펜션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메일뿐만 아니라 이제 문자 확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영업에 피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메일 주소랑 자,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한 1시간 정도 하면 그래도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는 확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1% 법칙이라고 해서 100건 정도를 보내면 한 건 정도는 주문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영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메일 주소나 사장님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 창구를 찾았으면 당연히 이제 광고 문자나 이제 그런 것들은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 또 차별화 둘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명함이랑 브로셔를 만들 때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이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도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워낙 피싱이나 사기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브로셔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기 구글에서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템플릿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당연히 이게 브로셔나 명함 자체를 제작하는데 너무 시간 들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미리 캔버스에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브로셔라고 치면 이제 샘플 양식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깔끔하게 나올 만한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되게 딱딱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사진을 우리가 보통 그냥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해버리면 이제 고객분들도 그냥 특별하다고 생각되지 못해서 그냥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사진을 삽입을 해서 영업을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사진을 지우고 제 사진을 일단 넣어 볼게요. 사진이 좀 본판에 비해 좀 잘 나오긴 했지만 이런 사진들을 자, 여기 이렇게 넣어 주시면 사진이 이렇게 뒤로 들어가죠. 자, 그럼 여기에 해외 직구 쇼핑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를 합니다. 자, 먼저 일단은 그냥 아까 회사의 딱딱한 사진보다는 대표인 사진을 넣는 게 훨씬 더 신뢰감이 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외 직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자, 글자가 좀 안 보니까 크게 키우겠습니다. 보다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에 필요하신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어떤 상품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만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주소도 신뢰도를 위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주소니까요. 상당히 크게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뭐 010-1234-1234, 뭐 카카오톡, 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소개서 같은 게 될 수 있고요. 자, 이게 디자인이 지금 저 스스로 좀 만족스럽지 못한데, 자, 이런 것들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템플릿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또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명함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명함을 여러분들도 이제 제작을 하실 때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이런 명함을 또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름이 예를 들면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라고 쓰고요. 여기에 회사 로고를 써주셔도 좋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이제 명함도 바로 캡처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JPG로 바꾸시면 이제 아까 우리가 주소록에서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라든지 그런 곳에 이런 명함이나 브로셔를 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일을 보내실 때도 여기에 보이는 예시 문구를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메일을 작성해서 명함과 브로셔를 함께 사용을 하시면 이제 신뢰도가 훨씬 높은 문구가 될 겁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 분명히 실천하시다 보면 많은 장애물들이 나올 거예요. 메일을 보냈는데 아예 읽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문자를 보내도 오히려 답장이 안 오거나 문전박대를 당하실 수도 있고,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들도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 메일을 안 읽으면 왜 메일을 안 읽지? 메일 제목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메일 자체를 확인을 안 하는 건지,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장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런 사업주분들이 이제 이런 상품들을 찾고 있다는 그런 니즈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접근 방식을 달리하면 어떻게든 고객분들이랑 이제 접점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차별화이고 블루오션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커머스에서 사실 상품 업로드하는 방식, 뭐 소싱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정말로 많은 방식으로 퍼져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분들이 똑같이 하는 방식이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약간의 불편한 방식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고객분들을 만나고 방법을 찾다 보면 이거 자체가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로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만 사이드 프로젝트로 내서 매일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 못한 방법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셀러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분들이랑 만나다가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까지 연결시켜서 준비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이 좀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